카가이라이드, 오늘은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 편입니다. 이보크는 2011년 데뷔 이래 센세이션한 이슈를 일으켰죠. 정말 예쁜 SUV, 다이나믹한 SUV에서 예쁜 SUV로, 그리고 한때는 또 컨버터블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번 2세대는 기존 차의 단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첨단 장비를 대거 달았는데요. 세그먼트 분류로 보면은 이보크는 럭셔리 컴팩트, 그러니까 소형 SUV죠. 기존 1세대 이보크 때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항 중에 하나가 뒷좌석이 좁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저는 이보크 시승해 보면서 아니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이보크 뒷좌석이 좁다고 하는 거야. 정말 2m 좀 되나? 저도 키가 178인데 뒷좌석 별로 좁다는 느낌 못 들었거든요. 우리 일단 그 가장 불만 많았던 2열에 탑승한 제갈 기자, 2열 어때요? 제가 맨날 듣던 만큼 악명 높은 뒷좌석 공간은 아니고요. 사실 2열은 제가 딱 먼저 탔을 때 최근 탄 G70이 생각이 났는데 전반적으로 뭐 시트의 안락함이나 착좌감, 안락함은 충분한데 일단 이 차급 컴팩트 SUV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본다면 그다지 나쁜 공간은 아닙니다. 특히 앞좌석 1열 시트 등받이 부분이 깊게 파여 있어서 레그룸도 충분한 편이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고 그냥 글라스 루프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헤드룸 역시 굉장히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에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2열 그 방석 부분도 엉덩이가 닿는 부분을 약간 파가지고 네. 그리고 기울여서 마치 그 제네시스 G70처럼 네. 헤드룸을 확보하고, 근데 절대 뭐 무릎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좁지 않더라고요. 타보니까. 근데 이 차를 소형이라고 하는 데는 참 오히려 그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게 전폭이 1900이 넘습니다. 1904mm인데 중형 SUV의 대표적인 국내 현대차 산타페가 1890mm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이건 소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차의 가장 큰 메롱, 저희가 타고 있는 퍼스트 에디션인데 가격이 무려 8,200만 원이에요. 8,200만 원이면 우리 아까 남현수 기자랑도 그 얘기했지만 디스커버리 4 시초 가격, 이런 메롱할 가격을 만들어 놓고 과연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보크의 기본 가격은 5,630만 원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사양이 낮고 디젤 엔진 똑같은 걸 쓰더라도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건 180마력이지만 기본형은 이제 150마력인데 어쨌든 가격은 대단히 메롱이라 1,000만 원 정도 깎아주면 고민해 볼 만한 가격대인데, 자, 일단 이 이보크의 여러 가지 운동 성능이나 주행 감각 어떤지 우리 남 기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D180이라고 이름이 붙은 180마력을 내는 2.0L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랜드로버가 처음으로 48V짜리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디젤 모델들은 전부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게 스타뱅고를 조금 확장한 개념. 네, 별도 모터를 달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 17km 이하의 속도에서는 뭐 시동이 꺼지는 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48V 배터리, 이제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행을 하다 보면 에어컨을 사용할 일이 많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그럴 때는 보통 엔진 시동에 체인을 걸어가지고 에어컨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48V 배터리가 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엔진 시동을 따로 별도로 걸지 않아도 이 48V 배터리만으로 에어컨을 구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오는 그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전 모델 대비 5% 정도의 연비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임에도 NVH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짜리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이 차에는 ZF-사의 9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기어비가 촘촘하다 보니까 마치 무단 변속기 차량을 모는 듯하게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 부드럽게 성능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디젤 엔진 특유의 그 약간 굼뜨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터보 렉 같은 게 느껴지는 건 사실 아주 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급가속이나 발진 시에는 그런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크는 정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뭐 동력 성능 이런 것들은 충분한데 정수성도 좋고 서스펜션 세팅이 한국 도로에 이 그 요철 많고 정말 그 뭐 요즘에는 홀드 많은 비포장도로 비슷한 곳에서도 승차감이 굉장히 나긋나긋하면서 또 때로는 코너링도 날렵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 시트로엔과 비슷한 서스펜션 세팅을 보여줘서 국내 이 포장이 잘 안 된 엉망인 포장도로에서 상당히 편안한 주행을 보장하는 네. 이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서스펜션에서 오는 불쾌함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랜드로버나 랜드로버 차량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직경이 큰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내가 거대한 차를 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에게 볼보 주는 것 S80이랑 비슷해요. 오목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조작감도 좋고 사용하기 되게 편리한 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보크 2세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바뀐 거는 이제 일단 외관에서는 히든 타입 도어 히든 타입 도어. 네. 그러니까 키를 소지하고 소지하고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문이 스르륵 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도어 손잡이가 네.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네. 첨단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레인지로버 하면 항상 고장 많은데 저거 전자장비 고장 나서 안 나오면 차 안 나오면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있으면 거의 기절할. 이게 앞서 그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에 먼저 선행적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미국 같은 사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도어 손잡이가 안 나와서 탑승이 안 되는 그런 오류가 발견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제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기를. 어쨌든 8천만 원대로는 참 메롱이지만 가격은 역시 그 럭셔리 브랜드답게 이 실내에 딱 탑승을 해보면은 센터에 중앙 모니터 2개로 거의 모든 버튼, 물리 버튼을 대체한 항상 또 고장은 걱정이지만 굉장히 팬시하고 모던한 그리고 미래의 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물론 이제 조작의 그 버튼 터치는 생각보다 과감하게 꽉 눌러줘야 됩니다. 저렇게 스크린 2개로 나눠져 있는 장치가 이 차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원래 뭐 혼다 예전 어코드, 그다음에 2.5 세대. 인피니티에 저렇게 듀얼 터치 인포테인먼트를 단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 차는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그리고 저 다이얼을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활용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뭔가 선도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어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얼마만큼 전자장비가 이제 고장, 내구성이나 품질이 받쳐줄 수 있을지 궁금스러운 부분인데 센터에 달린 이 모니터 2개 위아래 2개가 먹통이 돼버리면 할 수 계속 있는 차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죠. 에어컨은 맥스밖에 못 켜.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 차에 지금 현재 터레인 리스폰스 2가 장착이 돼 있는데 이 차량 세팅을 누르면 좀 전까지 이 온도를 조절하던 버튼이 터레인 모드를 이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상 이거 트레인 모드가 너무 자주 쓰는 버튼에 들어있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보크 8천만 원짜리 타는 사람이 이 트레인 모드 몇 번이나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쓸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사실 눈 올 때 빼고는 스노우 모드 말고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라 스노우도 안 쓸 텐데 차를 타고 어떻게 험로를 우리 황선아 씨 얘기대로 이 차가 지금 안 그래도 랜드로버 혈통이다 보니까 600mm의 강도 건널 수 있는 도각 능력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갈 사람이 그쵸. 몇이나 되겠냐면은 600mm의 수심도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오너로 하여금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나 이 차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는 강한 신뢰를 주는 그런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SUV를 선택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는 든든함을 준다라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100% 디지털. 네. 내비게이션? 화면도 전부 다 띄울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RPM 게이지랑 속도 계기판을 양쪽에 동그랗게 2개 띄울 수도 있고 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 사항이 정말 많아가지고 소비자 입맛대로 골라서 계기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 계기판을 조작하는 게 좀 직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저걸 만질 때마다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계기판의 메뉴를 바꿀 때나 핫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다른 제조사처럼 어떤 특정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의 정보가 이렇게 매번 바꿀 수 있게. 근데 이건 아마 내가 차의 오너로서 익숙해지면 그 문제는 이게 뭐 잠시 며칠 타보는 시승차로서는 워낙에 생소할 수 있는
기능이 워낙 많아서 근데 처음 탈 때 아니 근데 내 불편하면 주변에 벨라 네, 타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불편해요. 익숙해지니까 뭐 그거는 그러니까 작동을 잘 안 해가지고 짜증나 죽겠지. 아,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각종 버튼들이 처음 타면 이제 좀 조작이 불편할 수도 있을. 네. 제가 지금 이 차에 장착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차는 지금 차선을 정확하게 중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핑퐁하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보조 기능으로서만 작동하고 넘어가지 않는. 네,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가까워지면 갑자기 확 브레이크를 밟고 멀어지면 갑자기 가속 페달을 확 밟으면서 조금은 짜증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조 장치로는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네. 없지만 이거를 정말 신뢰하고 가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구성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세대에 올라오면서 다이얼식 그 기어 시프트가 없어지고 저렇게 네, 스틱형으로 기어봉으로. 바꿨어요. 전자식 네. 기어봉으로. 좀 의아한 거는 항상 제규어 랜드로버 차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넓은 부피를 차지하면서 그 별로 기능도 양옆에, 없는. 네, 양옆에 가능해 무슨 딱. 수납 공간을 만든 것도 아니고, 네, 마치 쌍용의 엑스턴, G4 엑스턴처럼. 조이스틱 같아. 그 게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예전에 그 다이얼식은 확실히 이 회사만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걸 좀 희석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편의 장비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 남 기자가 가장 사랑하는 통풍 시트.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 무려 네. 8천만 원짜리 차에 8,200만 원짜리 차에 네, 뒷좌석 열선이 없네요. 네, 아이페이스는 또 뒷좌석 열선이 화려하게 있어요, 아주. 그 전기차잖아.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차급이랑 같은데. 네. 아 이거 얘기 안 했다. 클리어 아, 그래, 그래. 리어뷰. 근데 이거를 어지럽더라. 야 이거 해놓으면 네, 어지러워. 근데 피왁천후라든지 이럴 때는 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GM 계열의 차에서 많이 보이던 건데 거의 기능이 같죠. 아니 이거 뭐 진짜 돈인데 돈 어떻게 보면 네. 뭐 현대차도 달 수 있는데 그 GM 계열 차들은 번호판 위에 그 후방 카메라 옆에 카메라를 달았는데 이 차는 샤크 안테나에 카메라를 달았더라고요.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여서 더 시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미러 방식의 장점은 사실 어느 각도로 해도 같은 화면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예 내 쪽으로 거울을 돌려서 놓고 이렇게- 쓰기도 가능하죠. 이렇게 놓는 것도 똑같이 화면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밤에 운전을 해보니까 밤에는 빛 번짐이 있어서 밤에 쓰기는 좀 부족하고 악천후 이럴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비 막 올 때는 잘 보이더라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모던하고 럭셔리 브랜드다운 품위도 보여주고 와 그리고 밖에 그 컴팩트 SUV에 20인치짜리 피렐리 타이어의 휠을 그 방방한 모습은 정말 이 이보크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도저히 2급에서는 이런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를 찾기 어려운데 와일드한 사람에게도 적합한 그런 맞아요. SUV가 아닐까. 제가 처음으로 이보크 1세대를 한번 타봤던 게 그 대학교 때 조별 과제 할 때 같은 조에 있던 애 차가 이보크여가지고 아버지 잘 맞는 사람. 그때 제가 느낀 건 이거는 약간 돈 많은 젊은 사람을 위한 차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제 각인해줬던 것 같아요. 돈 많은 젊은 사람이라는 게 결국 아버지가 건물주인 네. 조물주가 아니라 네. 건물주인 분들을 지칭할 텐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긴 쉽지 않을 거고 네, 좋은 차 같아요. 가격만 빼면 차는 정말 네. 럭셔리하고 정숙성, 동력 성능 아주 좋고 물론 연비는 뭐 생각보다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12km가 차이 안 되는 11.9km지만 그리고 차가 이렇게 작은데 거의 공체 중량이 2톤에 가깝죠. 정말 공차 중량이 무려 1985kg. 네. 아직 제기어 랜드로버 특히 레인지로버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어찌 보면 현대기아만도 못할 수 있는 산타페가 1720kg 무려 200kg 이상 가벼운 건데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레인지로버답게 뭐 휠부터 고급 소재와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 무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앞으로 감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라는 과제가 남겨져 있어. 그리고 2세대로 오면서 플랫폼을 PTA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했는데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인지 아니면 전자장비가 많이 늘어나서인지는 몰라도 1세대에 비해서 65kg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65kg면 성인 남성 한 명을 거의 태우고 다니는 수준인데 보통 줄이잖아요. 요즘에는 차를 경량화가 추세인데 오히려 무게가 늘어나는 되게 마이드 하이브리드를 넣으면서 배터리가 배터리도 커져서 커지고,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요소수 넣는데도 매력 아니야?
이 차는 요소수가 주유구 옆으로 왔어요. 또 왔어? 네. 옮겼어요. 저번에 디스커버리였나? 네,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디스커버리랑 디스커버리랑 저쪽 앞에, 벨라는 이쪽에 있었죠. 구형 이보크만 해도 요소수 구멍이 저 앞에 있었는데 보닛에. 근데 이거 진짜 이 서스의 이 밸런스는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요초를 참 잘 잡아내는. 아마 무게가 무거워서 찍어 눌러서 그러지 뭐 않을까.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컴팩트 SUV를 2톤에 가깝게 만드는 정말 영국 엔지니어들의 이 고급스러운 마치 V급을 타는 것 같은 이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엔지니어들의 치열하지 않은 개발 정신에 정말 노고를 치하해야 될지 말지 정말 컴팩트 SUV가 2톤이 된다는 건 정말 덕분에 이제 좋은 승차감은 얻었어. 그쵸. 승차감이 아주 아니 그냥 차가운 차라리 저 승차감이다. 소형 SUV 치고 굉장히 준수한 승차감이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200km만 가벼도 15, 6km 뭐 14, 한 15, 16은 나올 텐데 디젤의 2.0이면 네. 럭셔리하게 만들었지만 참 이 차를 살 급이면 디스커버리 800만 원 이하는 디스커버리 기본 모델도 들어오고 8,200만 원짜리는 안 살 것 같고 사실 한 7천만 원 정도. 그쵸. 그래서 할인 좀 받아서 한 6천 중반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5630 깡통 근거한데 살 수 있는 차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건 또 랜드로버네. 여기는 레인지로버, 여기 또 랜드로버야. 법인 이름은 랜드로버니까 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이름 겁는 엄청 길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이 차는.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뭐 디젤 오토바이오그래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런 거 다 빼줘야 돼. 그리고 뭐 무슨 기네스북에 차 이름 긴 걸로 승부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 차량이 컬러가 외장 컬러가 서울 펄 15라고 서울의 이름을 따서 붙여놨더라고요. 차의 디자인이랑 잘 어울리는 약간 세련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실내도 외장 색상이랑 거의 비슷한 밝은색 가죽이 사용이 됐는데 이게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필라에 붙어있는 이 재질 되게 좋은. 네, 확실히 전반적으로 고급차에 탔다는 인상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감은 확실히 가격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싶을 만큼 예쁜 차고 잘 만들었는데 1,000만 원 이상 할인할 때까지 기다리자. 도저히 8,200만 원 주고 못 산다. 오히려 시니어층도 한번 타겟으로 갈 수도 있는 네. 마칸 같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타볼 수 있는. 네, 제가 생각하는 이보크 2세대는 돈 많은 얼리 어답터를 위한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술적으로도 첨단이 많이 들어갔고 외관적으로도 정말 세련됐기 때문에 럭셔리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지만 너무나 높은 가격 때문에 이 차를 사기 위해선 돈이 많지 않고서야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돈 많은 얼리 어답터를 위한 차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미인인 것 같아요. 시적인 표현에 너무 영화인인데 그냥 뭐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뭐 들으시는 분의 자유겠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그게 맞을 수도 있어. 너무나도 예쁜 차인데 이거를 막상 사려고 하면 가격 말고 뭐가 하나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참 어떤 게 안타까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걸리죠? 이게 편집점이죠.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다.